지난주 금요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1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게 종목의 흐름이 아니라요.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막상 코스피는 여전히 7,000선 아래입니다. 물론 5,000선에서 6,000선까지 점프가 되긴 했지만은 한때는 10,000선 넘게를 바라봤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시장 물론 폭등이 괜찮긴 했지만은 아직 이게 완전히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실제로 극단적인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는 26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44% 하락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2개월간 5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2026년 7월에는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42%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2008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요. 이 조정 자체가 1년에서 2년이 걸렸는데 이번 조정은요. 2달 만에 보시다시피 지수가 40% 넘게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의 극단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지수가 무엇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전개해 보면 좋을까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이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지수 자체 반등에 대한 빌미 그리고 앞으로 반등에 대한 기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과거 위기 수준까지 커졌지만은 이익 전망 감소폭은 훨씬 더 작다라면서 가격 조정이 아무래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익 조정폭이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닌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의 2년물 금리는 내려가고 10년물 금리는 경기와 투자 확대를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게 만약에 연출된다면은 한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물 금리가 보시다시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는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언젠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약간 확대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믿음이 될 것이고 이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을 끌어올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이런 조합에서는 S&P 500 성장주의 월 평균 수익률이 1.7%대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어주 쪽보다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 그리고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안정적인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이 비율을 보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MSCI 신흥국 지수 내 비중을 봤을 때 TSMC는 15% 그리고 삼성전자는 6%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15년 이후 가장 큰 격차인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금을 너무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좋은 기업이어야지 자금을 들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은 TSMC보다도 순이익 규모가 크고 ROE와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PBR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SMC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상황이고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TSMC보다 삼성전자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면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좀
잘 읽어보자면은 이러한 수치적인 면을 봤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복귀를 한다면 가장 먼저 비중을 채워야 할 대형주가 삼성전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나증권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코스피 급락 이후에 강세장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이 다시 한번 반등 초기에 지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전의 주인공이 다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강세장의 기존 주도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전력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진짜로 반등세를 이어간다면은 이전의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훼손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요. 영업이익률의 정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7년 2분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6년 4분기입니다. 아직 이익률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도주 사이클도 끝나게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간 보이십니까? 삼성전자의 이익률 정점이 사실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게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상승률과 상승폭이 지금부터 더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 비중에 이제 보시다시피 감소가 가장 크게 일어난 쪽이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적정한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국인 비중 감소 그리고 PER 급락, 높은 영업이익률, 기존의 주도 업종 이 네 가지 반등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굉장히 긴 리포트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이 주인공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비중에 굉장히 낮아졌고 여기에 더불어서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 정점의 시점도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가 상승률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쪽과 자동차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고 간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한데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는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낮고 현금 흐름 개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자동차 쪽도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전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약간 잊혀졌던 쪽인데요. 전력기기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전력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ER 낙폭이 크고 이전에 강세장을 주도했던 업종이다라면서 다만 종목별로는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기업도 있어서 단순 업종 매수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주말 사이에 초고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과 방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적이 따라붙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단 자체가 조 단위가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방산과 조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증권사에서는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장이 펼쳐진다면은 반도체 쪽을 여전히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해결돼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외환시장 쪽에 약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외국인 수급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